좋은 하면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호환건설과 게임원의 후원을 받아서 2020 우리 야구 컨벤션을 진행하게 된 저는 이종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서울고등학교 유정민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학교 감독 유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LA 다저스 마이너리그 전력 분석 코치를 맡고 계신 김윤태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 다저스 소속 김윤태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해야 되는 내용은 한국 야구의 코칭, 채울 것과 버릴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제가 진행을 주로 하고 제 양쪽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거는 사실 비울 것보다는 채우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야구팀 감독님을 맡고 있으면서 정말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배출해줬고 또 선수들이 존경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정민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 거기에 더해서 노하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김윤태 LA 다저스 마이너리그 전력 분석 코치님도 미국에서 경험했던 내용들,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 선수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또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정한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선수 교육 방법인데 저희가 요 세션을 하기 전에 잠깐 티타임을 가지면서 우리 유정민 감독님과 강백호 선수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백호 선수를 어렸을 때 보시면서 느꼈던 내용과 또 1, 2, 3학년이 지나고 지금 프로에서 거의 탑의 선수에 올라오는 모습까지 같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강백호 선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잖아요. 오해가 좀 있죠. 예. 네 가지가 있네 없네 또 약간 좀 플레이가 뭐 건방지다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선수로서 게임하는 동안에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강백호 선수를 최측근에서 보신 우리 유정민 감독님은 어떠셨는지. 네. 백호를 처음에 본 게 이제 백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거의 저하고 같이 네. 저도 뭐 처음에 이제 6년 고등학교 감독 된 지 지금 6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백호가 이제 1학년으로 왔을 때 처음 접하게 됐죠. 네. 백호의 백호 선수를 그랬는데 백호를 처음 어떤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강백호 선수를 처음 뵀을 때 네네네. 이 선수의 첫인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수 괜찮다, 어쩌다, 뭐. 근데 저도 강백호 선수를 처음 봤을 때 좀 뚱뚱한 것처럼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호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감독에 부임했을 때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백호라는 선수인데, 네. 그 선수를 아마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이. 그래서 저는 야구 잘하는 선수니까 어쨌든 감독으로서 좀 잡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서울고에 이제 남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선수를 어떤 선수가 강백호인가 이렇게 찾아보니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 야구 잘하는 선수의 그런 몸?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아우라가. 근데 뚱뚱하고 안경도 진짜 뿔테 안경을 쓰고. 예. 이게 야구를 못하는 선수의 어떤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수가 야구를 잘하는 선수인가? 이런 약간 의구심. 그러면 생각보다 별로인 선수를 슈퍼스타로 키우신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 선수를 이제 야구하는 거를 보고 진짜 좋은 선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아이의 성향 같은 것도
큰 대성을 할 수 있는 선수구나 이런 판단을 좀 했었죠. 예. 그러면 어떤 면이 그런 모습을 보였나요? 이 기본적으로 자신감, 예.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나 뭐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남다른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선수한테도 비할 바 없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잘 갖춰진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판단을 했죠. 그러면 예. 그 선수는 아마 그 또래 중에서 굉장히 튀는 선수였을 거라고요. 굉장히 튀는 선수였습니다. 그게 예. 1학년이면 1학년일수록 더 어떻게 보면 튀는 모습이 네. 팀으로 봐서는 네. 운영하는 감독님의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선수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지도자 생활을 벌써 한 5, 6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감독을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성동초등학교라는 학교였는데 성적도 굉장히 잘 냈습니다. 네.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뭐 아이들도 나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고.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더딘 거예요. 굉장히 얘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아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던 아이도 네.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뭐 대학을 가고 프로를 가고 성장이 굉장히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뭐가 잘못됐을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모든 부분이 저한테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모든 게 선수의 성장은 지도자의 몫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같은 맥락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의 기계적으로 아이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야구를 하는 것보단 나의 야구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너는 이래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지도자가 감독이 시키는 것만 따라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지도자가 다 하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적어지고 그거를 제가 다 취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아이의 성장을 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좀 더 상급 학교나 이렇게 가면 방법을 바꿔봐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와서 백호를 이제 봤는데 굉장히 튀는 아이였어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눌러야 되나? 보통의 지도자들은 그 아이를 굉장히 눌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의 노멀하게 애들을 그래야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놔뒀습니다. 그거를 더 독려를 해줬어요. 그래, 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네,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싫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강백호 선수가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강백호 선수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지금 유정민 감독님이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선배들이 보면 야구 잘하면 그냥 풀어줘도 되는 거야 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영민한 게, 영민한 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쨌든 조절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렇게 1학년 때는 1학년에 맞는 어느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였고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좀 변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이 타이밍에 지금 감독님이 초등학교 감독님을 하면서 아이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본인이 컨트롤 하다 보니까 성장이 더딘 것 같이 느껴서 고등학교 팀에 가서는 아이들을 조금 풀어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 타이밍에서 그러면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튀는 선수가 올 거고 드래프트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또 미국 선수가 있고 남미 선수가 있고 아시아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저스 마이너리그에서 본 저 튀는 선수들이 왔을 경우에 네.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워낙 뭐 국적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또 다른 팀에서 트레이드돼서 오는 선수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섞여서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튀는 선수들이 오기도 할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다저스에서 가장 첫 번째로 룰이라고 하면 룰인데 첫 번째 룰은 룰이 없다는 겁니다. 아, 룰이 없어요? 네, 저희는 아, 딴 구단은 어느 정도 룰과 이런 체계와 이런 걸 갖추고 좀 선수들을 억제하고 누르고 좀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역시 남다르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룰이 있는데 그게 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튀는 선수가 있건 좀 조용한 선수가 있건 이런 것들을 선수의 개성이라고 다 생각해서 이제 존중해주고 이제 그 대신 이 튀는 것도 또 조용한 선수들도 다 지켜보면서 어쨌든 클럽하우스 안에서 뭐 나중에 메이저리그 올라갔을 때 25인 로스터에 들어갔을 때 다 25명이 성격이 활달하고 말을 잘하고 튀고 이런 선수만 두고는 팀을 구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수의 이제 성격 그리고 성격을 토대로 이제 코치들과 저희는 또 따로 미팅을 하면서 아, 이 선수는 좀 조용하니까 이런 방식의 코칭이 어울리겠다. 아, 이 선수는 조금 활발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이런 식의 코칭이 어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토론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바지 단을 올려야 되고 네. 머리를 짧게 잘라야 되고 네. 그 룰이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네. 그 반면에 그러면 다저스는 아예 없는 거네요. 네. 저희는 그냥 진짜 뭐 다른 마이너리그 구단 같은 경우는 뭐 네. 인디언스나 레인저스나 들어보면 이제 이 컬슈라 그래가지고 선수들 이제 숙소로 몇 시까지 뭐 9시면 9시, 10시면 10시까지 들어가라. 그 뒤로 이제 기숙사 사감처럼 방을 돌아다니면서 뭐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선수들을 믿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완벽하게 믿을 테니까 그 대신에 실수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너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무서운 거네요. 그죠. 그래서 성인으로서의 이런 그냥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뭐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방출이나 이런 거가 좀 아무래도 그런 건 어느 팀이나 다 있습니다. 제가 든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지금 LA 다저스란 팀에 오고 싶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전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오고 싶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풀어주고 그 중에 네가 못하면 너는 버리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뭐 일단은 와 있을 때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집처럼 느끼게 해주고 이제 저희가 가든 모든 영향을 쏟아주고 하지만 네. 이제 만약에 그게 선수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시에는 이제 음. 좀 냉철한 면이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지금 유정민 감독님한테 네. 아까 했던 것 중에 다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네. 야구를 잘하고 튀는 선수들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지금 초등 때는 내가 이렇게 자꾸 많은 걸 견제하다 보니까 성장을 못한 것 같아서 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풀어주는 거에 한계라고 그래야 되나? 어디까지 풀어주고 어디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와서 서울고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머리 터치였어요. 머리 터치. 머리 머리가 원래 거의 2부 짧게 깎는 짧게 거네요. 깎았죠. 보통 고등학교 아이들이 머리를 짧게 치죠. 그리고 핸드폰을 원래는 걷었어요, 다. 관리를 위해서. 네, 운동할 때 그 핸드폰이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하는데 그래서 그 운동하기 전에 다 걷어놓고 그다음에 집에 갈 때 다시 내주고 이런 부분들도 그게 이제
몇 년, 한 2, 3년 정도는 그거를 해봤는데 결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왜 그래야 되지? 왜 머리를 자르면 야구 잘하는 거야? 핸드폰을 거두면 야구에 더 집중할 수 있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치들한테 과감하게 그거 없애자. 예, 코치들은 어쨌든 관리하는 그 선수를 관리하는 그게 이제 코치들이 많이 하니까 그렇죠. 관리하기는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거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없애는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네. 어쨌든 저는 최대한대로 선수들이 운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너무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저 네. 선수 생활을 했었고 네. 지금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네. 아이들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뭐 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막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감독님 말씀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넘어지게 만들고 네. 미리 뭔가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느끼게 네, 지금 만드는 맞습니다. 방법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엘리트 그 중에서도 엘리트 선수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일단 뭐 보통 고등학교는 다 관리하는 야구들을 많이 하죠. 관리하는 프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든지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고 그런데 네.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아이들을 위한다면 이게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그거는 좀 뭐 호불호 없이 그냥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저도 시도를 해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땐 센세이션한데 지금 다저스도 전 되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면 김윤태 전력 분석님이 느끼기에는 네. 그 시스템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던 게 네. 굉장히 저희 마이너리그하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도 코치들이 이렇게 뭐 물론 프로 레벨이기도 하지만 코치들이 이렇게 선수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주는 거를 많이 안 합니다. 왜래? 그러면서 조금 코치들끼리 얘기하는 건 선수가 스스로 느끼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선수가 어느 정도 벽을 느껴야 된다라는 게 좀 저희와 같은 생각이신 것 같거든요. 그럼 벽을 느끼게 해서 그 벽을 넘든지 주저앉으면 미안하지만 너는 아웃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주저앉으면 네. 나를 찾아와라. 아, 이런 주저앉으면. 주저앉으면 벽을 느끼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여기 항상 있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무리 코치가 옆에서 선수한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팔을 올려라, 뭐 골반을 더 써라 이렇게 뭐 말아주고 뭐 경기 운영을 이렇게 해라 해도 선수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치들이 말을 굉장히 아끼고 코치들끼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선수가 이제 뭐 싱글 A에서 더블 A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서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이럴 때 벽을 느끼는 순간이 오면 선수들이 그리고 좀 똑똑하고 깨어있는 선수들은 먼저 코치들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코치님 진짜 어떻게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같이 도움을 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 지금 유정민 감독님하고 지금 LA 다저스 마이너리그하고는 지금 교육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네요. 네, 굉장히 그런가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좀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미국 그러면 야구를 유정민 감독님이 LA 다저스의 교육 시스템을 좀 벤치마킹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글쎄, 저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어쨌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어쨌든 제가 지도자 생활하면서 물론 뭐 실패도 있고 뭐 성공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네.
자꾸 시도를 해보는 거가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너무 틀에 갇히지 않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해보는, 그리고 또 제가 또 드리는 게, 제가 미국에 가서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지훈련을 제가 미국에 가는 이유가 배울 것들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예. 거기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래서 네.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그 미국 쪽으로 많이 가게 됐는데, 처음에 미국 가서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고등학교끼리 이제 그 미국 팀과 저희 팀이 이제 게임을 하면 폰고를 받죠. 폰고를 받으면 미국 애들이 우리 애들 폰고 받는 거 보고 와, 막 이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죠, 좀. 예. 벌써 이게 움직임이 자기들하고 좀 틀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폰고 그렇죠, 받는 게. 우리는 거의 뭐 기계적으로 막 파닥파닥파닥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렇지. 예. 근데 미국 애들 이렇게 폰고 받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 얘들이 우리하고 게임이 될까? 맞아요. 예. 이게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 팀의 어떤 전력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네.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 때 보통 팀을 판단할 때 폰고 받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하죠. 얘네는 짜임새가 있다. 얘네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좀 약해 보이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대편을 판단하는데, 뭐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폰고를 받는 걸 보니까 얘들이 좀 약한 것 같아. 얘들 괜히 수준 낮은 팀하고 게임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막상 붙잖아요. 100호 때예요. 100호 때 저희가 괜찮았습니다. 지는 거야. 음. 져요. 이 뭐지? 막 이런. 걔들은 게임에 들어가면 연습 때 보여줬던 플레이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는 연습 때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모든 게 갖춰진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반감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죠. 예. 그래서 애들이 운동량이 적어. 뭐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죠. 더 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예. 그 오하이오에 있는 볼링그린 하이스쿨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훈련 시간은 딱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만 하고 나머지 개인 연습은 코치나 감독이 관여하지 않는 훈련을 하거든요. 야, 이거 해가지고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걔네의 시스템은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훈련을 통해서 기량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게임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유정민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필드 같은 거 하면 저희 나라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아주 기똥차입니다. 그렇죠. 일본은 인필드 하면 거의 뭐 기계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프리미어 12 대회를 할 때 그 WBSC 대회는 인필드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훈련이 끝나고 인필드를 하는데 그 대표팀 선수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저희는 인필드를 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배팅 치고 다 훈련이 끝나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건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 근데 그걸 보여주기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왜냐하면 지금 유정민 감독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보여주기 야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 역시 결국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역시 감독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고 게임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데 네. 그것을 아직까지 잘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주제를 조금 더 넘어가면 잘했던 선수도 있지만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이제 못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특히나 아마추어는 그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네. 제가 만나본 학부모님, 저도 이제 우리 딸이 기계체조 선수를 하는데 고등학교 우리 아이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들은 기회가 없거나 또는 이제 감독님의 뭐 지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유정민 감독님보다는 일단은 저 마이너 시스템에 마이너리그 오는 친구들도 못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선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드래프트가 막 30라운드 막 이렇게까지 했었잖아요. 뭐 작년에는 안 그랬지만 그러면은 아무래도 돈을 덜 받는 선수들이 이제 좀 뭐 수준이 낮은 학교들이나 아니면 선수 개인 기량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진짜 운동신경만 보고 뽑는 선수들도 많은데 그런 선수들도 솔직히 똑같이 다 훈련은 하는데 제가 느낀 거로는 아무래도 좀 더 상위 드래프트 픽이나 아니면 좀 상위 선수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기회를 먼저 주지 않나요? 한국에도 네.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네, 기회도 먼저 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이 이제 소비하는 코치들이 소비하는 시간이 다르죠. 아무래도 좀 더 개인 미팅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일부러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못하는 선수들이나 조금 느리게 따라오는 선수들도 이거를 보면서 이제 따라와라 좀 이런 거를 각인시켜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잘하는 선수들이 있고 감독님 네. 못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들도 서울고등학교 선수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1학년이 올해도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신입생이 들어오면 보통 30명씩 들어옵니다. 인기 있는 학교에 인기 있는 감독님이라 확률이 꼭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요즘 중학교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는데 저희가 네. 공립학교잖아요. 이제 공립학교에 약간 밀어넣는 애들이 이렇게 쓰기만 하면 거의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정착이 돼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데리고 싶은 아이들도 오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기량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네. 잘하는 애는 당연히 우월감이 생길 테고 못하는 아이는 열등감이 생기면서 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 정도면 시합 나갈 수 있는데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네. 거꾸로 잘하는 애는 나는 더 나갈 수 있는데 배려 때문에 나 대신에 제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조율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기량이 좋은 아이들은 뭐 부형님이나 아이나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제 기량이 좀 부족한 아이들을 뭐 주말 리그나 이럴 때 좀 돌려주죠. 이렇게 돌리면서 게임을 내보내긴 하지만 네. 부모님이나 아이가 생각할 때는 흡족하진 않은 거죠. 자기는 부모님들은 아이는 꼭 자기가 9명 안에 들어서 게임에 뛰어야만 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빠지게 되고 뭐 다른 아이들보다 뭐 이닝 수가 적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글쎄 그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아이들 많은 데서 어떻게 그걸 풀어내야 될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네.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첫 타자로 가정해서 첫 타석에 들어갔는데 삼진으로 물러났어요. 네. 두 번째 타석에 들어갔는데 범타로 물러났어요. 네. 세 번째 타석에 들어갔는데 또 삼진이에요. 네. 근데 네 번째 찬스가 왔는데 네. 바꿔. 바꿔 대타를 써요. 근데 이 부모님의 입장은 세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지금 있다. 우리 아들은 나가면 잘 칠 수 있다. 네. 근데 감독님이 바꿨기 때문에 못 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저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저는 바꿔야 된다는 쪽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 학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설득이 필요하고 네. 이 아이들도 설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혹시 하세요? 오늘 제가 너무 어려운 네, 질문. 너무 어렵습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네. 작지만 예리합니다. 이게 가장 예민하고. 네. 예. 저도 어떤 결론을 내린 건 없어요. 이거는 뭐 다른 말로 치면 우리 아이 시합 뛰어주는 감독님이 최고의 감독님.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암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보고 뭐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합 못 뛰는 아이의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저는 나쁜 감독이죠. 완전히 나쁜 감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는 아직도 고민입니다. 네, 아직도 고민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팀을 2개로 만들어 달라. 네, 인원이 많은 팀은 팀을 2개로 만들어서 2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바꿔주지 않으면 풀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쪽에서도 게임을 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뭔가 뭐 해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 뛰는 선수는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게임도 뭐 고등학교는 또 게임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야죠. 동문 쪽에서 뭐 항상 프레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거죠. 참 그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네. 미국의 고등학교 시스템은 4학년제잖아요. 네. 우리는 3학년제고. 네. 그래서 진짜 대표팀인 발시티라는 팀이 있고 네. 그 밑에 주니어 발시티라고 우리로 따지면 2군. 2군. 그다음에 신입생들 해서 루키가 있어요, 루키. 정말. 네. 그래서 주니어 발시티끼리 시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제가 있었던 데는 오하이오니까 오하이오에 있는 고등학교 팀은 다 야구장에 있어요. 음. 그러면 발시티가 A라는 고등학교에서 하면 A, B가 이제 시합을 하면 B 구장에서는 주니어 발시티가 네, 시합.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만의 소지가 많이 줄어요. 많이 줄죠. 네. 요거는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알고 이제 이런 거죠. 부모들은 아이나 1, 2학년 때는 내가 지금은 시합을 못 뛰고 있지만 3학년 되면 나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정확히는 착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착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3학년 올라가는 동안에 1학년, 2학년 좋은 애들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밑에서 1, 2학년에 좋은 애들은 계속 올라오고 그 아이들이 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데 부모님이나 아이는 나는 3학년 되면 시합 뛸 수 있어. 이러다가 시합을 못 나가. 이러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진짜 뭐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제도를 만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는 네. 쪽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마이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싱글, 더블, 트리플에 뭐 루키 리그까지 있잖아요. 네. 거기도 역시 시합 나가는 친구가 있고 못 나가는 친구가 있고 네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기도 불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저희는 프로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도미니카 서머리그 1, 2 해서 2팀 있고 뭐 애리조나 팀 해서 1, 2 이렇게 있고 뭐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뽑은 선수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뭐 33픽이 메이저리그에 올라가는 뭐 케일러 퍼거슨 같은 선수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단 하나의 선수도 뭐 메이저에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경기 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코치들이 피로도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뭐 내 게임 한번 하고 한번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런 자원들이나 리소스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런 트러블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평가는 코치도 하지만 네네. 지금 전력 분석에서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기준이 있나요? 기준 같은 거는 이제 뭐 저희가 복합적인 거긴 한데 네. 이제 뭐 첫 번째로는 다저스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선수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인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 한국도 똑같고 뭐 일본도 똑같고 하겠지만 세이버 매트릭스죠 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훈련 참여하는 이런 뭐 의지나 뭐 열심히 하는 정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프로기 때문에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나 이제 통계 지표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죠. 제가 그 미국 마이너리그 91년도에 갔었거든요. 네. 91년도, 92년도 정말 오래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느꼈던 거하고 지금 제가 해설을 하면서 가서 본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네네. 또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 이렇게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미국 선수들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남미 어. 선수들에 비하면 이건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선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보면 미국 선수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이 프라이드 같은 게. 네네. 근데 남미 선수들은 당연히 강하지만 조금 더 이런 돈 쪽에 관심이 더 많은 듯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죠. 어떠신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있기는 있죠. 아무래도 뭐 일단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뭐 미국 애들에서 야구를 해서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프로까지 드래프트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런 자신감이나 자존심 같은 게 있는 반면에 남미 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도미니카나 뭐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데서 좀 힘들게 이런 흙바닥 이런 데서 좀 야구를 하다가 이제 마이너리그만 와도 집에 있는 것보다 솔직히 낫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남미나 뭐 이런 쪽 애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쪽 애들은 이제 비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쪽 선수들은 좀 편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미국 본토까지 오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제 도미니카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미국으로 오게 되면 아 여기 있는 게 집에 있는 것보다 낫구나 하면서 좋다. 어느 정도만 하면 난 여기서 뭐 한 3, 4년만 있어도 뭐 집으로 돌아가도 나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물론 많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좀 그런 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해설을 하면서 현역에 있는 감독님들을 대하다 보면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 잘하면 조금 나태해지고 네, 조금 못하면 눈치 보고 네, 이거에 대한 딜레마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네, 지금 현 KBO 리그 감독님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팀에서도 잘하는 선수는 분명히 잘하다 보면 내가 좀 해서 거만해지고 정말 어깨에 기아장이 들어가는 선수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잘하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잘하게 만드는 게 이 지도자의 몫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예, 동기부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이제 제 생각은 네. 공부를 하는데 네. 책상에 계속 앉아 있다고 아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맞습니다. 예, 예.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그 아이들을 끌고 간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운동을 거기에 최대치를 다 끌어올린다? 이거는 지도자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운동량도 좀 줄였고요. 운동량. 예, 운동량도 좀 줄였고 거기에 이제 트레이닝을 조금 비중을 좀 많이 두죠. 예, 트레이닝에. 근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건 어떻게 보면 이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 아. 잘하고 있고, 네. 내가 지금 우리 팀에서 4번 타자의 에이스 투수야. 나 없으면 우리 팀이 되겠어라고 하는 선수들에 대한 지금 교육 시선이거든요. 저는 그런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어떤 면에서요? 예, 그런 선수들이 많으면 팀이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호라는 친구가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최적화된 선수? 그러면서 팀도 잘 이끌고 뭐 그 안에서 자기 리더십도 좀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팀도 좀 끌어가고 그런 야구를 좀 하는 친구들이 팀을 그러니까 자기 그 주변의 친구들과 후배들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제가 야구를 하는 어려운 게 거 아니라, 아닌가요, 이거? 예, 그거는 제가 야구를 안 합니다. 예, 저는 뭐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제가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선수가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감독님 얘기에 100% 동감하면서 질문 드리는 게 모든 감독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내가 야구하는 게 아니라 선수가 야구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감독님이 앞에 서는 걸 좋아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고등학교에서 강백호란 선수가 튀는 선수고 야구도 잘하고 네. 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아. 비결은 지금 감독님 말씀은 선수가 하는 대로 그냥 풀어준 케이스잖아요. 아. 그러다 보면 동료 선수들이라든가 주변에서 뭐야? 야구 잘하면 다 풀어주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분명히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네. 예. 이게 어느 쪽에 더 비중이 큰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를 다 끌고 가기는 굉장히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팀이 자율성도 있으면서 뭔가 조직력도 있고 이런 팀으로 만들어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포기하느냐, 그 어떤 거를 부각시키느냐 이게 더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운동할 때도 저희 팀에 이렇게 와 보시면 약간 산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운동 시스템이에요. 보통 고등학교는 뭔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착착착착 돌아가는 예, 걸 예. 좋아하죠. 러닝 착착 소리 지르면서 뛰고 음. 예, 뭔가 캐치볼도 와 하면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저희는 그런 거 없앴어요. 예, 다 없애고 캐치볼도 자기의 능력치에 맞게 예, 멀리 던질 수 있으면 멀리 나가고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 뭐 기량이 안 돼서 그 거리도 조절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냥 시스템만 만들어 줬죠. 이렇게 예. 미국 가서 제가 느낀 게 아까도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뭘까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관여가 아니라 시스템을 주는 거예요. 예. 시스템으로 돌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맞는 것 같다. 아이들 기량을 키워 나가는 거에 저런 부분을 습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 드라이브 라인도 제가 아이들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블라스트 모션이나 뭐 랩소더나 내지는 뭐 카이저도 저희는 그 고등학교 팀에서 카이저 없죠?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어쨌든 동문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올해 우승하겠습니다. 카이저 한 대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카이저 사 이러면서 2천만 원 막 주시고 뭐 이런 부분 저희 학교가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요. 예, 그렇게 이제 저는 그런 거 좀 받아오고 뭐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운동 시간은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낼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핏 라이트 그것도 지금 주문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런 뭐 꼭 야구만 방망이만 쳐서 뭔가 감각을 끌어올린다든가 볼을 던져서만 이런 감각을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배제하고 기계의 도움도 좀 받고요. 그러면서 좀 더 아이들한테 폭넓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았던 건 한국 야구 코칭에 더할 것과 뺄 것이라고 저한테 주제를 줬는데 저는 사실 빼는 거는 뺐어요. 저는 얘기하는 게 지금 더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이지 하라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감독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할 수 있게 그냥 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온 것도 있는데요. 관심과 집착의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관심과 집착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랑이 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관심인지 이게 집착인지. 음. 근데 그의 정의가 그렇게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관심은 상대편한테 맞춰주는 게 관심인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뭘 좋아하지? 아,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면 즐거워하지? 예. 이런 것들이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집착은 나에게 맞추는 것들이 집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문을 보고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관심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버리자. 예, 코칭에 있어서. 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참 그게 진짜 어려워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코치를 했었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 이제 경기를 했는데 수비수들이 이제 실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주로 감독님이 지시를 하죠. 수비 코치한테. 그 애들 뭐 펑고를 많이 치든지, 야, 애들이 왜 이래? 라던가.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훈련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오늘 펑고를 받는다고 해서 내일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보장도 없죠. 확률적으로 보면 오늘 실수를 한 선수는 본인 스스로가 다운돼 있고 왜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훈련을 계속하면 점점점 좋은 상태로 안 갈 좋은 수 확률이 있죠. 높고 예. 체력적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날 더 못할 확률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계속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 이게 뭐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은 건데 그 미국에 좋은 투수가 있었다네요. 예, 그 선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투수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자기의 감각을 좀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이런 선수가 하나 있었다는데 이제 코치가 바뀐 거예요. 코치가 바뀌어서 이 선수를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예. 근데 그 코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선수가 잘했었던 영상을 계속 편집을 해서 그 영상을 보게 한 거죠. 너는 뭐 퍼포먼스가 이게 잘못됐고 뭐 이런 연습이 잘못됐고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았던 모습의 영상을 계속 틀어주고 보여줬던 거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그 선수가 내가 이랬을 때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뭔가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자기 기량으로 올라갔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 전에 제 얘기를 짧게 하고, 제가 A팀이라는데 인스트럭터를 갔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교육 리그를 갔거든요. 근데 그 게임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선배한테 야단을 맞았는지 하여튼 울었어요. 그리고 게임을 했는데 한 이닝에 막 2개씩 실책을 하고 네. 그 다음에서 한 4개인가 했어요, 그날. 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당연히 이제 저 인스트럭터였으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감독님이 저 뭐 해야 되지 않냐. 또 수비 코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수비 코치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해봐야 내가 볼 때 노동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고 내일 아침에 얼리워크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비 실책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다음날 이렇게 해서 좀 더 해보자고 하는 건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하면 조금 어려웠던 맞습니다. 예, 경험이 그거는 이제 있어서 얼차례라고 생각할 수 네.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질문 들어온 게, 아이들이 자기 주도는 맡겨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몸 관리, 부상 관리는 그래도 강제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요거는 미국 마이너리그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마이너리그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이제 뭐 룰이 없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뭐 그 안에서 이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무래도 이제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그렇죠.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배출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부상 방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스트렝스 컨디셔닝 팀하고 그리고 메디컬 팀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팀 얘기를 들어보면 네. 메디컬이 이렇게 위에 있고 스트렝스가 좀 밑에서 메디컬에 이제 얘기를 받으면서 뭐 플랜을 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다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파트가 좀 동등한 위치에 서서 각자의 이런 전문 분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네. 부상 방지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은 주긴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저희도 트레이닝 파트에 이제 트레이닝 코치가 있어서 네.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한테 맡겨두고 그 친구가 이제 행하는 대로 지금 아이들 어쨌든 트레이닝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뭐 공 만지는 팀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네. 공 만지는 건 저희 거의 배제하고요. 트레이닝 쪽으로 지금 원RM을 올리는 약간 힘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 이 경기 지역은 거의 지금 연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방 쪽은 조금 한다고 하는데 혹시 네, 네. 걱정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글쎄 뭐 그래서 그거에 머리가 대한 다 새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걱정은 뭐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거에 부분도 좀 있고요. 꼭 야구를 공으로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좀 쉬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아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좀 쉬는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부분은 저는 100% 공감하는데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애들 지금 땡땡 고등학교는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도 들어요. 지금 이래서 네. 되시겠어요라고 할 맞아요, 확률이 맞아요. 많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앞에서는 얘기 안 하시니까 제 앞에서는 얘기 안 하시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네. 혹시 시합을 못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지도자의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철학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하고 그거를 그 바탕으로 실행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물론 저 같은 생각 많이 하시는 지도자들 많으시죠. 근데 뭐 해보셨지만 게임 하다가 막 이 혈압이 막 진짜 너를 뛰거든요. 아유, 너를 뛰는데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선을 지키면서 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 그래서 어쨌든 일관되게 아이들한테 접목을 시키면 아이들도 자기들도 야구 잘하고 싶은데 그렇죠. 시간 할애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거를 믿고 그거를 맡겨주는 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코칭과 이제 티칭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사설 레슨장에서 선수들이 받고 왔을 때 감독의 생각과 다른 기술을 하는 선수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래서 요 얘기는 감독님보다는 일단 우리 김윤태 씨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 마이너리그 선수들도 혹시 따로 사설 가서 레슨하는 선수 있나요? 네, 그죠. 저희도 왜냐면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뭐 드라이브 라인도 네. 가기도 하고 이번에 뭐 저희도 뭐 젠슨이나 컷쇼나 뭐 드라이브 라인에 잠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마이너리그 선수들도 아무래도 오프 시즌 간에는 이제 뭐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뭐 사설 코칭이나 이런 걸 받기도 하는데 네.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킨덕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런 방향의 훈련이나 이런 거를 다 저희는 오프 시즌 전에 미팅을 해서 다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 프로그레션대로 이제 따라와야 된다. 그 대신에 뭐 사설 뭐 이런 레슨을 받을 거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따라오면서 받아달라라고 저희는 당부를 하죠. 당부를 하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A 다저스의 삼루수의 영향으로 그 사설 기관에 엄청난 사람들 선수들이 갔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선수마다 아무래도 다르긴 한 건데 그 선수 저스틴 터너가 가서 이제 뭐 성공 케이스가 돼서 이제 그렇게 유행을 했던 건데 근데 만약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다저스 같은 경우는 외래 선수한테 물어보죠. 어떤 거를 배웠고 어떤 거를 했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
에서 배운 것과 저희가 원하는 철학이 만약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다 이렇게 되면 저희도 그거를 녹여서 같이 접목시키는 이런 좀 유동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독님은 티칭과 코칭을 할 때가 다르신가요? 아니면 선수들한테 혹시 기술적인 조언도 하세요? 기술적인 조언도 하죠. 음. 예, 기술적인 조언도 물론 하고요. 음. 저는 뭐 어떤 경험에 의해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배제하고 네. 힘의 원리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음. 예, 힘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힘쓰기가 더 용이하고 유리하고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폼에 대해서 크게 강요를 한다든가 뭐 이게 맞다 이런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아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자기가 그게 맞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에 거죠. 더해서 사설 레슨장을 갔다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피칭이라든가 내가 생각했던 타격 폼이 아닌 선수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 같은 맥락이고 어쨌든 그 아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크게 건드리지 않아요. 예, 크게 건드리지 않고 어쨌든 뭐 모든 게 선수의 입장으로서 좀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요는 안 하는 그런. 예. 참 이게 어려운 건데 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의 1시간 가까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네. 지금 감독님 생각이나 우리 전력 분석님 얘기로는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주기보다는 그 선수에게 지금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참 이게 어려운 건데 좋은 지도자와 유능한 지도자라는 건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먼저 제가 김민태 씨에게 여쭤볼게요. 네, 뭐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제 뭐 전력 분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전력 분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는 그냥 데이터를 기반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이제 뭐 실제적으로 가지고 보고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숫자들을 아무래도 잘 이해하고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전력 분석의 입장이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뭐 유능한 코치님들이나 좋은 감독님들이나 봐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흐름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좀 빠르게 접목하면서 맞춰 나가실 수 있으면서 좀 유할 땐 유하고 또 단호할 땐 단호한 또 이런 지도자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이제 반대해서 얘기하냐면 야구를 했던 사람보다는 대학교에서 통계를 전공한 사람을 감독으로 앉히면 더 야구를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희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트레디셔널한 코치들이라 그러죠. 좀 옛날부터 뭐 7, 80년대부터 해왔던 코치님들하고 이제 새로 올라오는 대학교에서 올라오는 코치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페어링을 맞추죠. 피칭 코치 뭐 이렇게 스태프를 짜더라도 그래서 네. 이제 눈으로 보는 야구 그리고 데이터로 하는 야구를 좀 섞어서 최대한으로 이제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유능한 지도자는 글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유정민 감독님 같은 지도자.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뭔가 그 지도자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지도자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서 접목이 돼서 그 밑에부터 조금 바뀌어 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되면 우리나라 야구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죠.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집착하는 야구를 좀 배제하고 배제하고 근데 참 그 집착을 안 하면 네. 이게 아시다시피 돈벌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관심은 가져야죠.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과 집착이라는 거를 좀 음.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생각을 해서 관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관심을 가지면서 집착은 버리는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결론은 선택인 것 같아요. 지도자가 돼서 내가 감독이 됐던 뭐 전력 분석이 됐던 어떤 전력 분석을 해주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또 거꾸로 내가 어떤 감독이 되느냐가 사실 메인이잖아요. 감독 중에 우승하고 싶지 않은 감독이 있나요? 맞습니다. 근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 가는 방법은 제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 들어온 거 하나 더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네.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다저스에서 코치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냐라고 묻는 질문이거든요. 혹시 네.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코치 육성을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외래 선수들하고 미팅을 하는 것보다 코치들 간의 미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저스도 코치를 뽑을 때부터 아예 뽑는 그 시작부터 좀 아무래도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예를 네. 들어서 이번에 뭐 랍 힐이라고 저희 새로 피칭 코디네이터를 작년에 뽑았는데 이제 그분이 드라이브 라인에서 오래 계셨던 분을 뽑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뭐 그런 한 군데에서 전문 분야인 코치들을 여러 명을 뽑아서 서로 얘기를 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네. 공감하면서 네. 육성을 만들어 저희끼리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네. 그럼 이제 결론을 가시죠. 감독님은 오늘 나오셔서 네. 여러 가지를 나누셨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것 같아요? 이게 감독님의 야구 철학과도 예, 맞는 것 제가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추구하고 있는 야구가 옳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느 팀에 굉장히 강성으로 하는 팀, 뭔가 굉장히 빠르고 뭐 이렇게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팀들, 보기 예, 좋고. 보기 좋고, 예, 이런 팀들이 여기가 맞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아이들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게 옳으냐,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하는 방법이 아이들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태 씨도 한번 어떤 전력 분석이 네. 좋은 전력 분석인지에 대해서 네. 한번.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전력 분석은 일단 선수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나 이런 거 분석할 때도 이제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기 전에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스타일의 데이터 분석이나 전력 분석을 저희는 하고 있고 제가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제가 오늘 느낀 건 사실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들은 선수가 메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메인이 되면 저 선수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어서야 다음에 넘어졌을 때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유정민 감독님이나 우리 전력 분석팀을 하고 계시는 분의 결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가장 와닿는 얘기는 상대에게 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창한 영어를 많이 쓰고 전문 영어를 많이 쓰고 하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정민 감독님이 필딩을 할 때 막 선수들이 화이팅 넘치고 막 일루에 막 하면 보기는 좋지만 메인이 코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채울 건 선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은 가져주되
집착을 내려놓으면 선수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네. 마무리 줘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학교 유정민 감독님 네. 그리고 LA다이스 마이너리그 전력 분석 코치인 김윤태 씨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